미국 테네시주 핸더슨빌의 한 마을에 사람들이 무더위로 지쳐갈 무렵 딸 로렌은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간다며 어머니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제리는 평소에 물놀이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 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로렌은 물놀이를 가려고 하는 곳은 웨이크페스트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으로 수백 명의 웨이커보더들이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들이 대회를 나누어 진행해서 아주 재미있는 페스티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은 차로 집에서 불과 2시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센터힐 호수여서 이번 기회가 아니고서는 이런 대형 페스티벌에 참석해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쉐리는 딸과 말이 길어져 봤자 못 가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친구 누구와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로렌은 친구 한나와 같이 가기로 했다며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한나는 로렌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절친으로 주위에서는 쌍둥이 자매라 불릴 정도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로렌은 고등학교 시절 체조를 전공해 지금도 춤을 추거나 행사가 있으면 참석해 실력을 뽐내고 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옷 입는 스타일이며 화장 스타일도 그녀와 비슷해 실제로 두 사람을 보면 주위에서 그렇게 쌍둥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딸의 부탁을 들어주며 페스티벌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대신 그곳에 가서 조심해서 물놀이를 하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2015년 7월 25일 로렌은 친구 한나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로렌이 도착하자 그곳에는 처음 보는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처음 보는 남성들 앞에서 조금 수줍기도 하고 낯설기도 해 그녀는 한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한 명은 새로 사귄 남자친구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남자친구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로렌은 페스티벌에 한나가 새 남자친구와 참가를 하니 자신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페스티벌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일행은 센티 레이크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짐을 풀고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로렌은 인스타그램에 텐트를 치는 장면이며 해먹 위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절벽 위에 텐트를 설치한 후 누가 번절할 것도 없이 절벽 다이빙을 시작했는데 즐기는 사람이야 쾌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센트럴 레이크 힐은 수직 절벽으로 만들어져 있어 호수 아래의 크고 작은 바위들의 돌출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주최 측에서 준비한 안전한 다이빙 장소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저 짜릿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 뛰어드는 행위는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호수 아래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30m 절벽 위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로렌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들뜬 마음으로 절벽 위로 올라갔고 한나의 남자친구 알론이 먼저 뛰어들자 그 뒤를 이어 한나가 그리고 마지못해 로렌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던 그녀는 호수에 입수하기 전에 뒤통수를 바위에 부딪히고 말았고 너무 놀란 친구들은 모두 그녀가 기절해 있는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 놀다 쓰러진 그녀를 보고 놀란 그들은 로렌을 호수 밖으로 꺼내 안정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주위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그녀는 정신이 돌아왔고 친구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해변가에 정박해 있는 선상바에 설치된 CCTV 기록을 보면 그녀는 매우 흥겨운 몸놀림으로 친구들과 춤을 추고 있었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바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놀고 있던 로렌과 친구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유흥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크리스토퍼가 로렌에게 추근대자 로렌은 자신은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으니 더 이상 깊은 관계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저 좋은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한나와 알론은 근사한 추억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로렌은 처음 보는 크리스토퍼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아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애써 그곳까지 따라온 자신의 행동이 무의미해졌다며 투덜대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술기운에 한참 달아올랐지만 로렌은 인내하며 잘 참아냈습니다. 새벽 2시경 한나와 남자친구가 선상에서 잠든 사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배에서 내려 어디론가 걸어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나와 남자친구는 어젯밤 마신 술로 깨질 듯한 머리를 감싸주며 일어났습니다. 한나는 로렌도 잘 지냈는지 물어보기 위해 선실대부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정박된 배 선실에는 로렌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로렌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나 보다 하며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오전 2명의 낚시꾼은 베스 낚시를 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절벽 아래 포인트에 미끼를 투척했습니다. 그들은 입질이 없자 포인트를 이동하기 위해 절벽 모퉁이를 돌아 그늘진 곳으로 배를 이동했습니다. 배가 포인트에 진입하던 그때 배를 운전하던 남성이 호수 위에 떠있는 분홍색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동료에게 혹시 물 위에 떠있는 저 물건이 사람이 아니냐며 물었고 그들이 배를 몰아 떠있는 시체에 가까이 다가가자 한 여성이 물 위에 엎드린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두 팔은 머리 위로 뻗어 있었고 엉덩이 부분은 수면 위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레이크 구역 보안관 크리스가 도착했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시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보안관 사무실에 있는 앨런에게 전화했고 앨런은 조그만 보트를 끌고 시신이 있는 곳으로 노를 저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앨런이 배를 몰고 시신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보트에 타있던 한 남성이 시신이 있는 쪽으로 가시나 봐요. 그게 아마 우리 일행일 거예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앨런은 노를 저으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시신이 있다는 것은 낚시꾼 2명과 보안관 크리스 그리고 자신뿐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호수에 떠있는 시신이 자신들의 일행이라고 말하는 것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보트 위에 있던 남성은 한나의 남자친구 알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야 어떻든 보안관 앨런은 시신을 호수 밖으로 옮기기 위해 호수 위에 떠있는 로렌을 싣기 위해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신이 있는 곳에 도착한 앨런은 도착하자마자 보안관 크리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렇지 않아도 여성의 사망이 의심스러웠던 크리스는 시신의 등 뒤에 있는 상처와 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들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는 메모하던 중 등 뒤에 무엇인가로 찍힌 듯한 상처는 누군가에 의해 둔기로 맞았던지 아니면 절벽에서 넘어지며 몸이 뒤로 기울어지면서 머리를 찌우며 생긴 상처로 확진했습니다. 크리스는 이곳에 주둔하며 근무하는 보안관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한 사람들의 상처와 사건들을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경험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시신을 육지로 옮기자 크리스는 그녀의 복부 부위에 남아있는
무엇인가로 짓눌린 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양은 마치 삼각형의 가운데가 비어있는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선명한 무엇인가로 눌러놓은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12시간 후 로렌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쉐리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쉐리는 딸과 함께 여행을 떠난 친구들은 어디에 있냐며 경찰에 물었고, 경찰은 로렌의 친구들은 당시에 현장과 떨어진 곳에 있어 사건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로렌은 어젯밤에 혼자 언덕으로 올라가 절벽에서 뛰어내려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내용으로는 그녀의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몸을 가눌 수 있는 한계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그녀의 몸에서 남성의 유전자가 있는지는 검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익사에 의한 사고이지 강제 관계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쉐이는 그럼 친구들은 딸이 사망할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조사해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사건에서 배제했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나는 남자친구 알런과 부둣가에 청박해 있는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크리스토퍼와 로렌은 새벽 2시경 보트를 타고 절벽 위 텐트로 갔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절벽 위를 조사했을 때 실제로 로렌의 슬리퍼가 해먹 아래 있었고 그녀가 그곳에서 잠잤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친구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고, 로렌의 가족은 시신 인도 명령을 받아 딸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단순 익사사고로 종결하려 하자 보안관 크리스는 이 사건은 익사사고가 아닌 타살이라며 그녀의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쉐이는 딸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결정했고, 부검 결과 충격적이게도 딸 로렌의 폐에서 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는 자신의 생각이 맞아떨어지자 로렌이 사망했을 때 유심히 살펴보았던 그녀의 몸에 있던 상처들을 떠올렸습니다. 복부 부위에 큰 삼각형 모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쉐리는 경찰에 딸 복부 부위에 있던 자국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로렌의 복부 부위에 난 자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시신을 운송할 때 보트 끝 부분에 널어놓은 뱃머리 부분의 삼각형 모양이 로렌의 복부 부위에 눌려서 생긴 자국이라며 사건과는 무관한 자국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마친 후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라며 사건을 종결해버렸습니다. 로렌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지인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로렌의 어머니는 딸과 같이 여행을 떠난 친구들이 조문 오기를 기다렸으나 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죽었으나 오히려 인스타에 지난 페스티벌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올리며 팔로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보안관 크리스는 그들이 처음 절벽 위에 텐트를 치고 해먹을 설치할 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한 곳에 어느 누구도 텐트를 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벽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45도 경사를 올라가야 하는데 두 발로 절벽을 올라가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설치해 놓은 밧줄을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에 텐트와 캠핑 물건들을 가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는 혹시나 그들한테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보안관 크리스는 사고 직후 크리스토퍼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았고
그 대화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두 사람이 절벽 위에서 해먹을 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해먹을 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절벽 아래 호수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됐냐고 묻자 크리스토퍼는 같이 해먹을 타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해먹에서 내린 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절벽 아래로 걸어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보안관 크리스는 크리스토퍼가 그녀를 데리고 절벽까지 올라갔다는 내용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당시 두 사람이 절벽으로 이동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호수에서 시신을 옮겼던 보안관 앨런이 새벽에 선착장에서 모터 소리가 나 누가 보트를 몰고 나가나 유심히 지켜봤더니 보트를 운전한 사람은 크리스토퍼였고 보트를 타고 있던 여성은 로렌이었다며 목격을 증언했습니다. 크리스는 그날 소변을 보러 간다던 로렌이 사용했던 화장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간이 화장실이었는데 그 화장실은 텐트에서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을 가다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져 사망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호수에 떨어지기 전에 수많은 나무 사이에 걸려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렌의 어머니는 사설탐정 슈라키를 고용해 사건을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탐정은 그들이 특수 제작한 더미, 즉 사람 모양의 가공된 인형을 절벽 위에서 던져 그것이 실제로 나무 사이를 뚫고 호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지 아니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지를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설탐정은 크리스토퍼와 친구들이 당시 로렌이 화장실을 가다 미끄러졌을 것이라는 지점에서 50여 차례 더미를 던져보았으나 단 한 번도 호수에 빠지지 않고 나뭇가지에 걸려있다는 것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는 누군가 그녀를 절벽에서 호수로 던지지도 않았고 스스로 미끄러지지도 않았으며 익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로렌의 후두부에 있는 상처로 보아 누군가 그녀의 후두부를 가격해 살해한 후 시신을 끌고 내려와 호수에 버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릎에 난 상처는 누군가 그녀를 폭행한 후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그녀의 무릎 위에 올라타 짓밟은 상처라고 했습니다. 사설탐정 슈라는 부검을 다시 실시한 결과 그녀의 등과 허리 부분에 난 상처와 코뼈가 부러진 점 그리고 후두부에 있는 둔기로 맞은 상처는 아마도 그녀가 누군가의 요구를 거부하며 싸우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나뭇가지와 돌부리에 긁힌 상처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무릎 꿇힌 그녀를 폭행한 후 쓰러진 그녀 등 뒤에 올라탄 누군가가 둔기로 내려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두개골 파열이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탐정 야키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렌의 절친 한나를 찾아갔으나 그녀는 이미 무혐의로 풀려난 자신에게 왜 그러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수사에 협조할 것이 없다며 협조하지 않았고 그녀의 남자친구 알런 또한 탐정의 물음에 대꾸도 하지 않았으며 귀찮은 듯 차에 올라타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탐정은 페스티벌 당시 로렌과 해먹도 같이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크리스토퍼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현재 크리스토퍼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 집이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페스티벌 여행 당시 가석방 기간이었는데 음주운전 2건의 사건으로 잠시 풀려나와 있다가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으로 현장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탐정은 그의 전과 기록을 조사한 결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전과는 A4 용지 크기로 서너 장을 넘길 만큼 수많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남자친구 알런 또한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교도소를 들락거렸으며 가족폭력과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남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렌과 같이 페스티벌에 참가했던 세 사람은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리되었고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로렌의 어머니는 이대로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아직도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리테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템이었습니다.